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과에서 한국인의 친목 생활 배웠어요. 친목은 서로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한국인, 한국 사람들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모이는 모임은 동창회, 동호회가 있습니다. 자, 옆에 사진을 보시면 동창회는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만나서 체육대회도 하고 여행도 같이 다니고 1년에 한 번씩 이런 파티도 하는 모임이에요. 동호회는 취미가 같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등산 동호회, 악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악기 연주 동호회, 여기는 농구하고 있죠? 그러면 농구 동호회 또는 스포츠 동호회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동호회에 가입하면 좋은 점이 있어요. 취미 활동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정보도 모을 수 있습니다. 수집. 그리고 새로운 사람과 교류한다. 교류는 사귀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사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자, 요즘 동호회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우리가 사회통합 신청할 때 온라인으로 먼저 신청하고 그 후에 교실에서 만나죠. 그런 것처럼 동호회도 온라인으로 먼저 회원을 모집해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만나요.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동호회를 만듭니다. 2과에서는 성격과 직업에 대해서 배웠어요. 사람은 성격이 있는데 그 성격을 6가지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사람의 성격을 6가지로 나누었고, 현실형 성격은 분명하고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신중하고 솔직하고 고집이 센다는 그런 성격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형 성격은 기술자, 농부, 군인, 경찰, 운동선수의 직업을 가지면 좋아요. 탐구형 성격. 탐구형 성격은 이렇게 뭘 연구하는 걸 좋아해요.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지적인 활동을 좋아해요. 그래서 분석하고 독립적이지만 내성적이다. 내성적은 조용하고 말이 없는 성격이었죠. 이런 사람들은 학자나 분석가 같은 직업을 가지면 좋습니다. 자, 우리 성격과 직업에서는 워크넷이라는 걸 배웠는데, 워크넷은 뭐냐? 성격 검사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성격 검사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다. 문제 볼까요? 한국인의 친목 모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고르는 거예요. 3개는 틀려요. 1번. 동창회는 같은 취미? 맞아요. 같은 취미는 뭐죠? 네, 동호회. 동호회는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만든 모임이다. 같은 학교? 같은 학교는 동창회. 동창회는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모임이다. 4번, 동호회는 반드시 오프라인에서 먼저 만들어진다? 아니죠. 온라인에서 만들고 오프라인에서 연결한다 그랬어요. 2번, 성격과 직업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현실형은 관찰과 지적인 활동을 좋아하는 유형이다. 관찰하면 뭐였죠? 네, 탐구형이었어요. 워크넷에서는 다양한 성격 검사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다. 예, 이거 맞죠? 탐구형은 현실적이고 신중하며 고집이 세다. 맞아요. 현실형이었죠. 사람의 성격은 워크넷에 따르면 5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5가지? 몇 가지였죠? 네, 6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 3개. 1번은 3번이 답, 2번은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3가 보겠습니다.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 센터. 자,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는 여러분 더하기예요. 더하기. 예, 더하기. 그래서 뭘 더했냐? 법무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이렇게 3곳에서 하던 것을 하나로 모았어요. 그래서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 센터에 가면 통합하여 제공하는 복합 서비스 기관이다. 3가지를 더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법무부에서 하는 외국인 등록과 체류 기간 연장,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고용 허가, 또 여성가족부에서는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가족 상담, 방문 교육, 통역 서비스 등을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 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결혼 이민자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그럼 결혼했으니까 가족 상담, 방문 교육, 통역 서비스. 자, 4과는 소비자 상담 센터를 배웠어요. 소비자 상담센터는 소비자는 누구죠? 우리죠. 돈을 쓰는 사람. 자, 근데 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도움을 주는 기관이 소비자 상담센터예요. 앞에 소비자 상담센터. 그래서 이 소비자 상담센터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소비자의 고충, 어려움을 듣고 그 피해 구제를 도와준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대신해준다. 소비자 문제를 빠르고 편리하게 상담해주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해준다. 제시는 뭐죠?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어려운 말들이 나와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대신해준다. 누가? 소비자상담센터가. 자, 여기 좀 봐주세요. 우리가 비자를 신청하면 법무부에서 우리에게 비자를 줘요. 외국인 등록증도 신청하면 법무부에서 우리에게 주는데 우리가 법무부에 바로 가지 않죠. 이렇게 안 가고 인천 출입국 외국인청에 비자를 신청하면 인천 출입국 외국인청이 나 대신 법무부에 내 비자를 신청해줘요. 그거랑 같은 거예요. 자, 내가 스마트폰을 샀어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소비자 상담센터에 가서 문제를 말해요. 그러면 소비자 상담센터에서 나 대신 한국소비자원에 신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받아야 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그게 여기 있는 한국소비자원에 나 대신 소비자 상담센터가 피해 구제 신청을 대신 해준다. 근데 소비자 상담센터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정부, 나라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함께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소비자 상담센터를 이용하고 싶으면 전화, 국번 없이 1372, 그 다음에 인터넷 2가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 센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 센터는 고용노동부 단독으로 운영하는 기관이다. 단독은 혼자 한다는 얘기예요. 혼자 해요? 아니죠. 통합한다 그랬죠. 법무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2번, 처음부터 전국 모든 지역에서 운영되었다. 처음에는 10개 지역에서만 운영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점점점 확대됐어요. 3번, 여러 부처의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복합 서비스 기관이다. 어때요? 맞죠? 내국인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내국인?
아니죠?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죠. 4번. 소비자 상담센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소비자 상담센터는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운영된다. 사업자? 소비자 상담센터는 누구를 위한 거죠? 소비자. 소비자가 상담을 받으려면 국번 없이 1372번으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를 이용한다. 맞아요? 네, 맞아요. 한국소비자원 단독으로 운영하는 기관이다. 소비자 상담센터 단독으로 운영하나요? 혼자? 아니었어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 한국소비자원이 함께 운영합니다. 했습니다. 4번. 소비자 피해 구제를 받으려면 법원에 직접 신청한다? 법원? 아니죠. 어디에 신청한다 그랬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한다 했습니다. 자, 우리 5가는 적금 가입하기 배웠어요. 자, 여기 그림을 좀 먼저 볼게요. 적금은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은행에 맡기는 거예요. 맡겼으니까 내가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맡기다. 적금의 종류는 정기적금과 자유적금이 있습니다. 자, 정기적금은 정이에요.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내서 큰 돈을 모을 수 있는 거예요. 자유적금은 내가 넣고 싶을 때 넣고 싶은 금액, 자유롭게 돈을 모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위로 다시 가요. 적금이란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은행에 맡기는 것이다. 정기적금은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 그러니까 내가 월급을 타면 월급 날짜가 정해져 있죠. 그러면 그 날에 돈을 은행에 맡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적금을 왜 하냐? 은행에 내 돈을 맡기는 이유는 내가 돈을 맡겨요. 그러면 은행에서 나한테 이자를 줘요. 그래서 내가 500만 원을 맡겼어요. 2년 후에 나한테 500만 원보다 더 많은 돈을 다시 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이자, 이율, 다른 표현 또 뭐 있죠? 금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율은 은행마다 달라요. 그래서 가입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금액, 얼마에 따라서 이자가 달라지는데 기간이 길수록 이자를 많이 줍니다. 자, 그럼 적금에 가입하는 방법은 뭐냐? 은행마다 이율이 다르니까 제일 먼저 어디서 더 많이 나한테 이자를 주는지 살펴본 후에 은행을 꼭 방문해야 돼요. 방문할 때는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을 지참 꼭 가지고 가서 상담을 한 후에 적금에 가입하면 좋습니다. 자, 자유적금이 좋은 사람은 매달 수입, 들어오는 돈과 생활비, 쓰는 돈에 예상이 어려워요. 이런 사람들은 자유적금을 넣으면 좋습니다. 자, 6과에서는 과거와 현대의 명당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러분, 명당이 뭐예요? 좋은 위치. 자, 옛날에, 과거에는 명당이 어디냐? 집 뒤에 이렇게 산이 있고 집 앞에 물이 흐르면 야, 여기 좋다. 여기 살면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는 남향집이면서 집 근처에 학교가 있고 교통이 편리해야지 사람들이 좋은 위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집 뒤에 산, 앞에 물, 명당이었어요. 그 왜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렇게 집 주변의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했냐? 그 이유는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집의 위치, 우리 집이 어디에 있고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사람의 행복을 결정한다고 믿었어요. 근데 최근 명당의 조건에 추가된 항목은 뭐예요? 학군과 교통. 학군은 좋은 학교, 교통은요, 우리 집 옆에 지하철 있어요? 좋아요. 우리 집 옆에 도로 있어요? 좋아요. 자, 그런데 이 남양집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과거에도 현대에도 사람들이 남양집은 계속 좋아하고 있습니다.
문제 볼게요. 적금 가입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적금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다. 빌려요? 아니죠. 어때요? 은행에 맡기는 거죠. 정기적금은 넣고 싶을 때 원하는 금액을 자유롭게 넣는다. 정기적금은 뭐라 그랬죠? 정정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자유적금이에요. 보통 가입 기간이 길면 이자가 더 많아진다. 맞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더 길면 이자가 더 많아진다. 맞네요. 모든 은행의 이율은 똑같다? 똑같아요? 아니죠? 은행마다 다르다 그랬습니다. 6번. 과거와 현대의 명당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1번. 옛날 사람들은 집 앞에 산이 있고 집 뒤에 물이 흐르면 명당이라고 했다. 집 앞에 뭐죠? 물. 집 뒤에 산. 그래야지 명당이에요. 2번. 요즘 명당의 새로운 조건으로 학군과 교통이 추가되었다. 요즘. 네, 맞죠? 남양집을 좋아하는 전통은 현대에는 사라졌다? 사라졌어요? 아니죠. 계속 인기 있습니다. 요즘 집의 인기는 집 앞에 강이 흐를수록 높아진다? 아니죠. 요즘에는 좋은 학군, 교통이 있어야지 집값이 높아져요. 자, 7과는 공연 정보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연, 뮤지컬 공연, 그림 전시회, K-팝 콘서트 이런 걸 다 뭐라고 하죠? 문화생활. 문화생활을 한다고 해요. 자, 우리가 이런 공연을 보려면 정보가 필요해요. 언제, 어디에서 어떤 공연을 하는지 알아야지 보겠죠. 그런데 그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뭐냐면 문화 포털이에요. 그래서 문화 포털에서는 어떤 정보를 제공하냐. 공연, 전시, 콘서트 정보나 문화 관련 영상 또는 도서. 도서는 뭐죠? 책. 책이죠, 책. 예, 도서 정보까지 다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 문화 포털에서 우리가 이렇게 검색을 하면 도움이 되는 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공연 후기가 나와요. 나보다 공연을 먼저 본 사람이 이 공연 재밌어요 또는 재미없어요 이런 공연 후기를 거기다 남겨요. 그래서 우리가 공연 후기를 보면 내가 어떤 공연을 볼지 선택할 때 참고가 돼요. 참고가 된다는 건 도움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회원에 가입하면 좋은 점이 있는데 새로운 문화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 포털에서 공연, 전시, 콘서트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 8가 볼까요? 식품의 유통기한.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두 가지, 그리고 보관 방법, 요 세 가지를, 보관이라는 요 단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유통기한은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팔 수 있는 날짜예요. 판매할 수 있는 날짜. 그리고 소비기한은 아까 소비자 나왔죠. 소비자 돈을 쓰는 사람. 소비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식품이니까 식품, 먹는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소비기한은 먹을 수 있는 날짜. 자, 유통기한, 판매할 수 있는 날짜. 소비기한, 먹을 수 있는 날짜예요. 자, 유통기한부터 볼게요. 유통기한은 날짜, 유통기한 날짜가 지나면 판매 불가,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음식이 상하지 않았어도 날짜가 지나면 판매할 수 없습니다. 자, 유통기한은 연, 월, 일로 표시해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표시해요. 연원일. 그런데 식품에 따라서 우유 같은 거는 시간까지. 근데 이거는 식품에 따라서 달라요. 시간까지 표시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소비기한. 소비기한 여기 이렇게 써 있죠. 소비기한은 여기 보세요. 유통기한은 6월 10일인데 소비기한은 6월 15일이죠. 그래서 이 제품, 요 감독란은 6월 10일까지 판매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먹을 수 있는 기간은 6월 15일이에요. 그래서 보관 상태가 좋으면 유통기한 후에도 먹을 수 있다. 이런 뜻이고, 소비기한은 제품에 따라서 어떤 건 18개월 이상도 가능하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보관을 잘해야 돼요. 이거 샀어요. 어디에 보관해야 되죠? 냉장고 안에. 근데 냉장고 밖에 있으면 소비기한이 지나지 않았어도 이 계란이 어때요? 상할 수 있죠. 그래서 보관 상태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아도 상할 수 있다. 그래서 보관 방법을 잘 지켜야 한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문제 볼게요. 공연 정보를 찾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문화 포털에서는 공연 티켓을 직접 살 수 있다? 문화 포털. 사는 곳이에요? 아니요. 정보를 주는 곳이에요. 문화 포털 이용에는 반드시 회원 가입이 필요하다? 꼭 해야 되나요? 회원 가입? 아니요. 그냥 회원에 가입하면 새로운 정보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문화 포털에서는 공연 정시, 콘서트 정보와 도서 정보도 찾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문화 포털은 공연 정보만 제공하고 도서 정보는 없다? 도서 정보 없나요? 아니죠. 책 정보도 있다고 했습니다. 식품의 유통기한에 대한 식품 설명으로 맞는 것. 유통기한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마지막 날짜이다. 먹을 수 있다. 무슨 기한? 소비기한. 유통기한이 지나면 상하지 않은 제품도 더 이상 팔 수 없게 된다. 맞죠? 소비기한은 모든 식품이 18개월이다? 아니죠. 제품에 따라 다르다 했습니다. 유통기한 안에, 그럼 뭐예요?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유통기한 안에 식품을 보관하면 절대 변하지 않는다? 절대 변하지 않아요? 아니요. 변할 수도 있습니다. 네.